그 정체성의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 저 포인터님께서 아주 좋은 독후감을 우리 밴드에 올려주셔가지고 한번 그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느낀 점, 의문나는 점 이런 것들을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보통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 저자 박선웅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은 또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자의 경우에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정체성이라.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태어났으면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체성을 찾는 것 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그러면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서 단순히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왜 더 중요한지,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 안에 감춰진 자신의 알맹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런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어떻게 인생을 망쳤느냐 가 아니고 어떻게 인생을 찾게 되었는지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이 인생 이야기가 자기의 자존감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인생의 암흑기는 인생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이야기에서 이 의미는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찾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원래 세상에 의미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미는 어차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 경험적으로는 의미를 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의미가 만드는 것이든 찾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단순한 명사형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생의 경험들을 이야기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나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나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스러웠던 점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야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저자가 말하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방법만으로 과연 우리가 이 무한 가능성인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을지 의문이랄까 아쉬움 같은 게 좀 남았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 하고 우리가 참나를 찾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 나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나 또는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나의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근데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저한테 주신 질문 3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다가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분명한 명확한 이런 가치 기준이 이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는 이 삶 속에는 그 답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찾고자 하고 그거를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 정체성이 아닌가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생각에 의존해서 보는 거예요. 육하원칙에서 지금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정체성을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의 철학적 또는 어떤 인생의 목표, 뭐 이제 이런 유전적 성향, 뭐 예를 들어 너무나 좋아하는 뭐 문학을 좋아한다든지 뭐 무슨 노래를 좋아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모차르트는 뭐 음악의 천재다. 그러면 모차르트의 정체성을 음악하고 연관시키잖아요, 우리는. 예, 이런 걸 정체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궁극적 정체성인가?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면은 모차르트라는 존재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그렇게 태어난 거지 뭐 자기가 후천적으로 뭐 음악을 막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게 다분히 유전적이거나 잠재의식을 자기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잘 바꾼 것이 오늘날 말하는 정체성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지금의 정체성이 과연 그런 것이 궁극적 정체성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뭐 막연하나마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거기까지가 정체성이라고 할지 아니면 그것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인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음악적인 거 빼놓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없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말 철학적 내지는 보다 영성적인, 명상적인 또는 뭐 본질적인 정체성을 한번 탐구해보는 문이 열리게 되겠죠. 이제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거기까지만 한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정체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체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히틀러의 정체성은 뭐예요? 세상을 막 파괴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굉장히 미화하고 찾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체성이라면? 부정적 정체성은 어떡할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자기의 부정적 정체성에 사실 더 민감해요. 근데 그랬을 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열등감으로 귀결이 돼요. 그런 정체성과 자존심 내지는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 반응 문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데뷔작이 이제 슬픔이여 안녕이죠. 근데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게 슬픔은 이제 헤어지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나는 슬픔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슬픔은 나의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난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정체성이니까 난 슬픔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슬픔이 밀려올 때 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한테 폐를 안 끼친다면 나는 내 인생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걸 끝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말하면 지랄 정신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동거를 하면서 어느 날 이별선언을 해요. 왜 이별하냐고 남자가 어이가 없어서 물어요. 우리 이렇게 행복한데 왜 이별하냐. 그랬더니 이 행복한 나를 파괴하고 싶어서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행복한데.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약간 또라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거기에서 모두 이제 머물지 않고 다 떠나겠다. 예. 그럼 사강이 같은 이런 분의 경우에는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예술적인 기질이 뛰어나서 인생을 이렇게 뭐 문학적으로 즐겁게 표현하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극히 일부분적인 단편이고 나는 그런 것들조차 뛰어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네. 자기를 제한하는, 구속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냥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참고일 뿐 그렇죠. 그건 나를 단정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예. 그럼 이럴 때는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 학문적인 용어나 철학적 용어가 더 이상 아니에요. 내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돼요. 사실 자기가 100% 만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한테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정체성에 머무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점을 진짜 파괴하거나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변화시키려고요. 그랬을 때는 정체성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자, 정체성이라는 말의 본질은 정해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그 자체를 나의 정체성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정체가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명상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영역에서 그걸 정체성이라는 말을 빌어다 쓸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학문적 영역에서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나는 내 삶에서 내가 나한테 이제 정체성을 자기가 부여할 수도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역에 충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전부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좀 사강 같은 사람은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파괴하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좋은 걸 위해서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요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은 그거가 아닌 점은 체험 못해요. 그래서 삶이 경험이 한쪽에 치우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을 좋든 나쁘든 폭넓게 아주 온전하게 누려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학문의 영역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삶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체성이 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